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제 일 열심히 꾸려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혼자 일하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 감사하게도 친정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송구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그래도 믿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입니다. 이렇듯 친정 부모님을 비롯한 친정 식구들과의 평생을 돈독한 관계로 지내며 의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을 통해 맺은 인연들에게 이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결혼할 때 기대했던 평생 내 편이 되어주리라는 생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 여자들이 바보도 아니고 결혼 전과 결혼 후 남편의 태도가 그렇게 다를 줄 알았더라면 어떤 여자가 본인 인생을 걸고 결혼을 결심했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게 훨씬 적극적이었던 것은 남편 쪽이었습니다. 세상 둘도 없이 자상한 남자인 것처럼 굴면서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는 행동에 저 역시 저 사람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혼 전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 언제 그랬냐는 듯 가정에 소홀해지는 남편 이야기야 흔하디 흔한 이야기겠지만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본인이 그런 흔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리라 생각하고 결혼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 역시 다른 남자들이 그렇게 쉽게 변심하더라 하더라도 저 사람만큼은 다를 거라고 결혼 전에 하던 것처럼 평생 제 편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의지가지가 되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환심을 사겠다며 애를 쓰는 남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가족끼리 사이가 아주 돈독한 편이에요. 결혼 전부터 자영업을 하면서 바쁘게 살아가던 저였습니다. 비록 몸이 고생스럽고 신경 쓰일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그만큼 노력의 결과가 돌아오는 일이었기에 일하는 보람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도 큰 편이었고요. 한마디로 일하는 재미를 쏠쏠하게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몇 차례 이성과의 교제를 하기도 했지만 연애보다도 일하는 게 더 재미있을 지경이었으니 말 다 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 결혼 생각 자체도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남편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을 넘은 시점이었어요. 다른 집 같으면 부모님들이 얼른 시집가라고 성화를 하실 만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결혼 문제로 그렇게 닥달하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 다복한 가정 꾸려 아이들 낳아 키우며 살았으면 하시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으셨겠지만 그게 딸 자식의 행복보다 우선하지는 않으셨죠. 제가 이렇게 결혼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니 남편 나름대로 수를 썼던 게 바로 제 친정 가족들을 공략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둘끼리 만나는 것보단 가족들의 환심을 쌓아서 자연스럽게 저희 식구들 틈에 스미다 보면 결혼에 대한 제 생각도 바뀔 거라는 계산이었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행동이었으나 애석하게도 그런 남편의 계산은 들어맞았습니다. 장사한다고 바빠서 한창 손님 많은 시기에는 본가에 들르기는커녕 잠잘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에 매진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 몫까지 대신하겠다고 바쁠 땐 저 없이도 저희 친정을 찾아 부모님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살갑게 구는 남편이 고마웠어요. 관연한 딸의 남자친구가 바쁜 딸 자식 대신해서 아들 노릇을 자처하는데 저희 부모님이라고 넘어가지 않고 배겼겠습니까? 저한테 한 번도 먼저 결혼으로 압박 주시지 않던 부모님도 은근슬쩍
그 사람을 사이로 점 찍어두고 저를 떠보시기 일쑤였죠. 얘 정윤아, 강수가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참 싹싹하니 어른들한테도 잘하고 사람이 참된 것 같아. 왜? 엄마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다마다 우리 노인네들 생각이야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냐만 그래도 옆에서 하는 걸 지켜보니 사람이 참 듬직하니 저만 하면 괜찮다 싶지. 친정아버지 역시 안 그런 척 하셨지만 이미 저 사람에게 마음이 홀랑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주변에 일하는 젊은 친구들을 봐도 요새 저렇게 싹싹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지. 무엇보다 너한테 잘하겠다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나도 너희 엄마하고 결혼 허락받겠다고 장인 장모님 좋은 인상 남겨보겠다고 애를 써봤지만 저렇게까진 하진 못했어. 이 나이 먹도록 시집 안 가고 있는 딸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딸이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시며 제가 교제했던 남자들을 은근히 견제하시던 아버지셨습니다. 어설픈 놈한테 보낼 바에야 평생 당신이 끼고 사시며 하고 싶은 일 원 없이 하며 살라고 하시던 아버지셨어요. 그런 아버지 깐깐한 심사를 통과한 남편이었으니 결혼 전까지 남편이 저희 친정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평소에 저 두 분이 나이 먹어가는 딸 자식 골칫거리로 여기며 얼른 치워버리려고 하셨던 분이면 또 모를까. 별로 내세울 것도 없는 딸 자식 엄한 놈한테 주기 아까워하시던 분들이 저리 나오시니 저 역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저와의 결혼 의지가 확고했던 남편이었기에 결국 저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30대 후반에 들어서서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저희 친정이야 이미 진작 남편에게 넘어가 있었으니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시댁 역시 40을 목전에 둔 아들 저러다 장가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싶어 발을 동동 구르던 참이었으니 그저 결혼할 여자 데려왔다는 소식만으로도 반색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한테 대단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었다면 며느리감으로 누굴 데려와도 쌍수를 들고 환영하셨을 겁니다. 적어도 시댁 꼬투리로 마음고생할 일은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비교적 걸리는 일 없이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노총각으로 늙을 줄 알았던 남편 구제해준 며느리를 맞이한 기쁨 때문인지 시부모님께서 저를 자주 호출하려 드셨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자 들어간 곳이 편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곳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거나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를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렇게 자주 제 얼굴을 보시려고 하는 게 썩 편치만은 않았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저를 귀찮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새 식구된 며느리와 빨리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이 저를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 딴에는 바쁜 시간 쪼개서 최대한 그분들 부름에 응하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처럼 일정한 휴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같이 가게에 나가 일을 하는데 시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신혼 첫 때처럼 시부모님 부름에 일일이 응했다가는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은 휴식 시간마저 빼앗겨 제 몸이 남아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송구스러운 마음에도 여러 번 양해의 말씀을 드려 시댁 방문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머님 아버님 서운하시지 않게 당신도 말을 좀 잘해줘.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들 늦게 장가 보내면서 두 분이 기대하신 게 있을 거 아니야. 당신이 이미 말씀 잘 드렸다며? 그럼 잘 알아들으셨겠지 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까탈스러운 분도 아니고. 혹시나 시부모님 심기를 거스를까 신경이 쓰여 남편에게 당부하는 말에 심드렁하게 대꾸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먼저 얘기 꺼내기 전에 남편 쪽에서 미리 중재를 해줄 줄 알았어요.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가게 일 때문에 바빠서 일 마치고 곤죽이 된 저를 보고 이러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냐고 있는 대로 호들갑을 떨던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데이트할 시간도 부족해서 제가 집에서 쉬는 시간이 데이트나 마찬가지여서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는 남편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하고 있어. 정윤 씨 휴일도 없이 밤낮 없이 바쁘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성실히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사람인데 내가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제 팔다리를 꼭꼭 주물러 피로를 풀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벌써 남편이 하는 행동에 눈에 띄게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같았어 봐요. 자기 부모님이 물론 반가운 마음에 그러셨다고는 하더라도 바쁜 저를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불러냈으면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 전에 자기가 나서서 부모님 행동을 맡고 들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는 순간까지 중간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이제 잡은 물고기에는 굳이 밥을 주지 않는 건가 속으로는 조금 빈정이 상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기엔 제 입에서 결혼 승낙 받아내기 전까지 저나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참 잘했던 남편이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약간의 부채감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 사람이 그간 나한테 한 게 얼마인데 지금 잠깐 서운한 거 있다고 바로 다다다 쏘아붙이기엔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날 위해서 신경 써주고 노력했는데 사람이면 좀 지칠 법도 하다며 애써 합리화하기도 했어요. 이미 결혼 초부터 남편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불만을 표시할 수만은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일해서 어느 정도 제 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모든 가게 일을 비롯해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신경 쓰며 관리를 해왔지만 사업 규모가 조금씩 확장되면서 직원도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할 일이야 넘치게 많았지만 심사숙고에 채용한 베테랑 직원들의 도움으로 저도 이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젊은 패기 하나 믿고 제 몸 갈리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써제꼈지만 저도 이제 슬슬 나이가 들고 있고 그동안 쌓였던 피로도 상당하다 보니 그게 결국은 몸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매출도 늘어나면서 직원을 채용할 여유가 생기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제 몸이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워라밸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겠구나 싶었어요. 직원을 늘리고 저희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출퇴근 시간이랄 것도 없이 쉼없이 일하던 저에게도 고정적인 출퇴근 시간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제가 남편보다 훨씬 바빠서 남편보다 먼저 출근하고 잘 시간 다 되어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처음으로 남편보다 늦게 출근해서 여유롭게 아침밥을 먹고 퇴근한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비록 일반 회사 출퇴근하는 것과는 달라서 장사이다 보니 아무래도 퇴근 시간이야 남편보다 늦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잘 때 다 되어 들어오던 때와는 비교해보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이 된 것만큼은 틀림없었습니다. 남편 아침밥은커녕 제 아침밥 우겨나올 시간도 없이 허둥지둥 집을 나서던 제가 남편 아침밥 챙겨줄 수 있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어요. 요새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이고 바쁜 생활에 아침 챙겨 먹는 집이 옛날처럼 흔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시간의 여유, 시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저도 남편에게 정성을 보이고 싶었어요. 워낙 어릴 때부터 저도 일을 시작했고
부모님의 해주신 따순밥 받아 먹을 줄이나 알았지 요리에는 젬병이었기에 서툰 솜씨였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싶어서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점차 아침 같이 먹는 생활에는 적응이 되긴 시작했지만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또 야근이야? 회사 거래처에서 이슈가 터져서 에이, 이 짓도 올해는 못 해먹겠어. 저 직원 채용하기 전에 늦게 퇴근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안 했는데 막상 제가 조금 이르게 퇴근할 수 있게 되자 이번에는 남편의 야근으로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죠. 회사 내부 문제부터 거래처 문제까지 왜 그렇게 일은 자주도 터지는지 매일같이 늦는 남편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원래 퇴근 시간을 생각하면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는 게 정상이었으나 그런 일은 한 달에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이러다가 저 사람 몸 다 축나지 싶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당연히 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늦게까지 일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매번 고생을 시켜? 밥 빌어먹고 사는 게 그럼 그렇게 쉬운 일인가?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엄연히 정해져 있는 퇴근 시간이 있는데 매번 이렇게 늦을 것 같으면 퇴근 시간은 도대체 뭐하러 정해놨대? 남의 집 귀한 남편 몸 다 상하기는 정말. 괜찮아, 괜찮아. 너무 그렇게 열을 낼 거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먹고 사는 걸 뭐. 덤덤하게 말하는 남편 말에 더 속이 상했습니다. 저야 일찍부터 장사를 시작했으니 직장 생활이라고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저렇게까지 부려먹는 게 맞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월급 뭐 얼마나 대단하게 해준다고 그 돈으로 매일같이 사람을 저리 늦게까지 잡아놓나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의 저희 친정집 왕래도 거의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본가보다 제 친정이 더 뻔질나게 드나드는 남편이었어요. 비록 본인 일 때문에 매일같이 늦는 남편이었으니 저희 부모님이 그 사정을 이해해주지 못하실 건 아니었으나 공교롭게도 결혼하자마자 발걸음이 뚝 끊긴 사위였으니 괜히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 눈치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래? 아유, 그렇게 호들갑 떨 거 없어. 이 나이 먹으면 원래 여기저기 고장나고 그러는 거지. 멀쩡한 게 더 이상한 거야. 병원에 빨리 도착한 덕에 큰 무리 없이 잠깐 입원했다 퇴원하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들 마라. 저는 물론이고 저희 형제들과 그 배우자들까지 다들 놀라서 병원으로 뛰어왔어요. 가족 간에 워낙 사이가 돈독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저희 집 식구는 저희 남편뿐이었어요. 다른 식구들이 다 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제가 가장 의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으니 놀란 가슴이 좀처럼 쉽게 진정되지 않더라고요. 형부나 올케까지 다들 자기 일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 남편만 자리를 비우니 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병원에 실려오셨다고 전화에 문자에 잔뜩 남겨놓았는데도 저녁 시간이 훌쩍 넘도록 연락이 없는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많이 늦어? 오늘은 집안에 사정이 있다고 하고 병원으로 좀 와주면 안 돼?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진작 병원에 들렀겠지. 오늘은 아무래도 빠져나가기 힘들겠는데? 결혼 전까지 그렇게 살갑게 굴며 비위를 맞추려 들었던 자기 장인어른이 쓰러지셨다는데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남편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챙겨주는 아침 받아 먹을 때 말고는 거의 저 잠들 때가 다 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었어요. 저 조금 여유로워지고 나서는 이제야 남편과 제대로 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으려나 기대가 컸는데 벌써 제가 그런 생활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 같은 생활은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였습니다. 일이 바빠 그런 거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애써 마음을 다독이려 노력했지만 결혼 전 제게 쏟던 노력에 비해 남편이 가정이 소홀해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른들한테 하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남편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일 때문에 당장 튀어오지는 못하더라도 당장 가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걱정스런 마음에 저희 아버지께 안부 전화는 먼저 한 통 드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화 한 통 거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그것조차 못할 정도로 매일같이 회사에 대단한 이슈가 터진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참아온 시간이 적지 않았고 늘 강건하셨던 아버지까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어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정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 병원에는 못 오더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는 한 통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겨우 그 정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바빠? 이 사람이 말을 뭐 그런 식으로 해. 내가 밖에서 놀다가 그랬어? 가뜩이나 일 많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정말 왜 이래? 내가 괜한 투정 부린다고 이래?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남이라도 이러지는 않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괴롭혀야 속이 시원해? 괴롭히다니? 내가 전화하며 문자에 남겨놓은 게 얼만데? 그럼 지금까지 그걸 하나도 못 봤단 말이야? 바쁜데 그런 거 확인할 시간이 어디 있어?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끊어! 그동안 저한테 귀찮은 티를 내도 워낙 일이 많아 몸이 피곤하다 보니 마음까지 지쳐 저러는 거라고 애써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친정아빠가 쓰러져서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서운하고 서운한 마음에 창피스럽게도 눈물이 비집고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혹여나 이런 망신스러운 꼴 친정 식구들한테 들키기라도 할까 애써 꾹 눈물을 눌러 참았습니다. 정윤아, 조서방 오늘 많이 바쁘다니? 제 눈치를 보며 친정어머니가 슬쩍 물으셨어요. 다른 가족들 다들 득달같이 달려와서 아버지 곁을 지키는데 사위 하나만 나타나질 않으니 어머니도 이상하다 싶으셨겠죠. 가뜩이나 결혼 이후로는 친정의 발을 뚝 끄는 남편인데 저희 부모님이라고 대강 돌아가는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당신들에게 극진히 대하길래 결혼을 망설이던 딸내미 등까지 살짝 밀어주며 제 남편 지원 사격을 해주셨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사위였습니다. 속으로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괘씸하셨겠어요? 그렇게 제 안색을 살피며 묻는 저희 친정엄마 뵐 낯이 없었습니다. 대단하게 내세울 건 없어도 부모님께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어깨 펴고 살던 저였는데 남편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자들 하는 행실이 결혼 전과 결혼 후에는 다른 경우가 많다고는 해도 이렇게 티나게 저나 저희 친정에게 남편이 소홀해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이건 저하고 결혼하고 나니 정말 나 몰라라 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이렇게 굴 거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 저하고 결혼을 한 건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남편과의 사이에는 눈에 띄게 냉랭해졌습니다. 어찌나 서운했던지 저 여유 있어지고 나서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준비하던 아침밥 챙기는 일도 그만둘 정도였죠. 남편이 워낙 차려준 아침밥을 개눈 감추듯 잘 먹어치워서이기도 했지만 매일같이 저리 늦다 보니 제대로 얼굴 마주볼 시간이 그 아침밥 차려주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더 공을 들인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혼자 이렇게 노력해봤자 가정생활에 노력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남편인데 내가 왜 이런 수고로운 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저와 저희 친정에 그리 섭섭한 짓을 해놓고도 당연히 떡하니 아침밥상이 차려져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지 텅 빈 식탁을 보고 남편이 당황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저는 저대로 속으로 뭘 잘한 게 있다고 뭐 예쁘다고 당연히 아침밥상 받을 생각을 하나 싶어 기가 찼어요. 그걸 보고 조금이라도 느끼는 게 있으면 제게 사과의 말이나 혹은 저희 부모님한테라도 뒤늦게라도 안부 전화를 넣을 줄 알았는데 쥐가 주둥이가 툭 나와서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휙 나가버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버지 입원 내내 문병 한 번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천하의 후레자식 취급당하기는 싫었는지 짧은 안부 전화는 한 번 걸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저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직접 말해주셔서 알았습니다. 그 짧은 안부 전화 한 통으로 사위로서 해야 할 도리를 퉁친 남편이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 퇴원해서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남편이 다시 저희 부모님을 찾는 일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버지 퇴원하시고도 저희 친정에 인사 한번 드릴 생각을 하지 않자 참고 참았던 저도 결국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역시 야근했다며 자정이 다 된 시각에 술 냄새 풀풀 풍기고 들어온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정말 나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우스워?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냥 직장 동료라도 문병 한 번쯤은 가겠다. 당신 그러고도 우리 엄마 아빠 사위라고 할 수 있어? 이 사람이 진짜 사람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쥐잡듯 잡으려고 들어? 이 시간에 술 냄새 풀풀 풍기며 기어들어 안았고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놀다 왔어? 거래처 일 수습하고 하다 보면 술 한 잔씩 마시고 그러는 거지. 거래처 인간들이랑 술 마실 시간은 있고 우리 아버지한테 몸은 좀 어떠시냐고 전화 한번 드릴 시간은 없어? 당신 어쩜 이렇게 사람 행동이 변할 수가 있어?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이 당신 칭찬을 얼마나 했는데, 당신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 나는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어떻게든 당신 부모님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고 바쁜 시간 쪼개서 틈날 때마다 시댁 들리고 시부모님 챙겨드렸는데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사이로서 할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라고 뭐 일부러 그랬어? 당신이야 회사 생활이라고는 해본 적 없으니까 당신 하는 거에 그렇게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회사에서 살아남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결국은 이게 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러는 건데 일한다고 고생한 남편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려들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기세가 등등해서는 바락바락 고함을 지르는 남편을 보니 그만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혼 전에 저런 모습을 보였다면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기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청혼을 승낙해 줄 리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 제 성정을 알고 그간 납작 엎드리다 이제 물고기 다 잡았다 싶으니 거리낄 게 없어진 남편이었어요. 어쩜 사람이 이리 이중적일 수 있나 싶어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뒤집히도록 싸웠는데도 여전히 야근을 핑계로 늦은 귀가는 물론이거니와 외박도 서슴지 않은 남편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야근이 저리 잦았다는 것도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까지 회사의 일이 자주 터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회사도 아닌 곳에 연락해서 오늘 남편이 야근하는 거 맞냐고 일일이 꼬치꼬치 캐물을 수도 없고 남편 의심한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 차마 그 짓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친정어머니 칠순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이번만큼은 남편이 괘씸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던 차였습니다. 어머니 칠순이 보름 넘게 남았음에도 남편에게 미리 당부도 해두었어요. 당신 다음 달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고 있지? 이번에도 사위 노릇 제대로 안 하고 넘어가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
그날은 무슨 일 있어도 시간 꼭 비워? 알았어? 알겠다고 몇 번을 말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지겹지도 않아?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이번에도 불참하면 당신 진짜 사람 아니야. 알았다고! 알겠다고 하잖아. 그렇게 단단하게 다짐을 받아두었어요.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 미리 날짜 잡아서 칠순자치 하는 데까지 안 나오면 이건 정말 나랑 끝장을 보자는 거였습니다. 전에 없이 단호한 제 태도에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차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이렇게까지 나를 세우며 하게 만드는 남편이 여전히 괘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남편 마주칠 때마다 틈만 나면 엄마 칠순잔치 얘기를 꺼냈기에 남편이 그걸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지긋지긋한 표정을 짓는 남편이었겠지만 자기가 지금껏 해온 바가 있으니 저에게 점수가 제대로 깎였다는 걸 모를 리 없겠죠. 그러니 자업자득인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드디어 엄마 칠순잔치 바로 전날이 되었어요. 어떡하지? 나 내일 갑자기 출장이 잡혔는데? 무슨 소리야? 평일도 아니고 주말에 갑자기 무슨 출장?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안 했어? 당신 이렇게 나오지 싶어서 미리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회사 일인데 어떻게? 내가 일부러 그랬어? 회사 다니는 사람이 그럼 회사 일이 먼저지 장모님 칠순잔치 참석해야 한다고 그럼 갑자기 잡힌 출장을 못 간다고 그래? 회사에서 무슨 소리를 듣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출장에 잡혔다며 당장 내일인 친정어머니 칠순잔치에 불참하겠다는 것도 모자라 뭘 잘했다고 오히려 저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부하가 치밀어 올라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결혼 이후로 사위다운 사위 노릇은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바랐다고 이렇게까지 남편에게 사정을 해가며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또 회사 일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솔직히 회사 일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가득했으나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렇게 또다시 남편 없이 친정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을 때는 어차피 혼자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유부녀가 되었는데도 집안 행사에 한 번을 남편 데리고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홀로 이런 자리에 참석하게 되니 민망함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좋은 날이 버젓이 있는 제 짝을 두고 여전히 홀로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를 보고 저희 부모님의 심정은 또 어떠셨겠어요? 부모님한테도 형제 자매들한테도 정말이지 면목이 없었습니다. 엄마 칠순잔치라고 축하해 주시려 간만에 모이신 친척분들과 지인분들이 저 볼 때마다 남편은 어디 있냐고 한마디씩 할 때마다 정말이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커다란 홀 하나를 다 빌려 성대하게 치른 엄마 칠순잔치였습니다. 잔치가 성대할수록 저 자신이 더 초라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주 익숙한 얼굴이 순간 제 눈을 스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 눈길을 붙든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당장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집을 나섰던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어머, 정윤아, 저 사람... 남편도 없이 홀로 엄마 칠순잔치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가 마음이 쓰여서 옆에 딱 붙어있던 언니 역시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언니 눈이 경악으로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남편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최근엔 늘 짜증난 표정이었던 남편 만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미소는 바로 남편 팔짱 끼고 찰싹 달라붙은 여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출장이라는 말은 더 따지고 볼 것도 없이 거짓말이었어요. 옆에 여자를 끼고 있는 것도 모자라 감히 내 엄마 칠순잔치가 열리는 장소에 여자를 끼고 나타나요? 그 순간부터는 저는 그야말로 미친 여자였습니다. 언니가 옆에서 말릴 새도 없이 불시에 뛰쳐나간 저는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놈 뺨을 있는 힘껏 후려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옆에 있던 여자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놀라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그 시끄러운 꼴에 홀 안에 있던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작 뺨 한 대 맞은 걸 가지고 바닥에 철퍽 엎어진 놈이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신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 이 정신 나간 놈이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고 있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여자까지 끼고 여길 나타날 생각을 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치는 제 말에 그제야 남편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칠순을 맞이한 제 장모부터 장인어른, 친정 식구들의 결혼식 때 보았던 처의 지인들이 바글바글 몰려서 저를 바라보는 걸 보고 놀라서 긴장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여기서 하는 줄은 모르고. 저 정신 나간 놈이 그래도 제 장모 칠순에 보란듯이 제 불륜녀를 끼고 나타난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렇다 한들 제 분노가 갔을 리는 없었죠. 제가 저희 친정어머니 칠순잔치 얘기를 꺼낸 게 벌써 언제부터인데 얼마나 내 말을 귀뚱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우습게 들었으면 오늘 여기서 장모님 칠순잔치를 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상간녀랑 밥을 먹으러 왔겠습니까?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외도 사실을 온 처가 식구들에게 불시에 까발렸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 놈도 당황스러웠겠죠. 그런 놈을 보며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거래처 일 때문에 갑자기 출장이 잡혀? 여기가 거래처야? 전현이 거래처 사장이라도 돼? 이 더러운 놈. 네 놈이 나를 내 친정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감히 이따위 짓거리를 벌여. 오늘이 무슨 날인데 너 따위 놈이 감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 놈이 주춤주춤 어정쩡하게 일어났습니다. 짧은 상황을 보고도 사태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분노에 가득 찬 제 친정 식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어머니 칠순잔치에 참석한 지인분들이 혀를 끌끌 차며 일제히 차가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쩔쩔매던 남편 놈이 이내 언제 그랬냐는 뻔뻔하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알고 그랬어? 나라고 여기 오려고 그랬냐고? 아이고, 이 저놈 저건 말하는 것 좀 보게. 불륜한 거 온천지에 다 들켜놓고도 저 뻔뻔한 꼴 좀 보게. 주변에서 남편을 비난하는 말이 쏟아질수록 기세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의 발광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표정에 제 부모님에게 감히 이따위 소리까지 쳤으니까 말입니다. 예, 저 이 사람하고 더는 못 살겠어서 다른 사람 좀 만났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따님하고는 그냥 갈라서겠습니다. 이혼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혼하면 되잖아요. 그럼 됐죠? 이 미친놈이 감히 지금 누구 부모님 앞에서. 남편의 불륜을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서 목도하고 정신이 나가 있던 저는 그제야 제 부모님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이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퍼뜩 깨달았습니다. 저 정신 나간 놈의 패악에 차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모님 표정을 보니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축하만 받아도 모자랄 날에 인간 같지도 않은 사위놈의 패륜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하는 친정어머니 심정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 좋은 날에 이런 꼴을 보시게 하다니.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이 없었습니다. 분노에 펄펄 날뛰던 제가 엄마와 눈이 마주치고 차마 죄송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자 침묵을 지키시던 엄마도 더는 분노를 참지 못하셨습니다. 이 때려 죽일 놈! 이 벌레만도 못한 놈!
감히 내 딸을 두고 밖에서 더럽게 딴짓을 내놓고 감히 어디서 그 천박한 주둥이를 놀리고 있어? 그러고는 제가 내리쳤던 뺨을 다시 한번 세차게 철썩 내리치는 친정엄마셨습니다. 놈이 순간 발끈해 친정엄마에게 대들려고 했으나 그런 친정엄마를 보호하겠다고 온 가족 친지가 우르르 엄마를 둘러싸는 바람에 그만 겁을 먹은 놈이 제 상간녀 손을 붙잡고는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가? 이 더러운 놈아! 때려줘도 시원찮을 놈이 감히! 제 엄마한테까지 대들려고 하는 놈에게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창피함과 수치심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엄마의 기쁜 날을 엉망으로 망쳐버렸다는 죄책감에 어깨를 떨며 우는 저를 온 친정 식구들이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충격과 자괴감에 휩싸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를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어요. 밤새 눈물을 흘리느라 거의 탈진하다시피 잠든 제가 깨어났을 때는 정오가 지나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 생활은 파토가 난 거였어요. 나랑 우리 친정을 그렇게 우세스럽게 만들었는데 이혼하면서라도 놈한테 갚아줄 수 있는 것은 모조리 갚아주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는데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엄마 아빠 얼굴을 봐야 하나 송구스러운 마음이었는데 뜻밖에도 친정엄마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의아해하는 저를 보고 엄마가 만면에 통쾌한 미소를 터뜨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윤아, 내가 그놈 그거 오늘 아주 제대로 조져놓고 왔다. 어머니께 전해들은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밤새 우느라 얼굴이 퉁퉁 부은 딸 자식이 잠든 걸 확인하자마자 서슬퍼런 기세로 남편놈 회사를 찾은 엄마셨습니다. 그날 그 폐악을 쳐놓고도 놈은 제 시간에 회사에 출근해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까지 나타난 장모를 보고 남편놈이 기함을 했습니다.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나타나? 본색이 드러난 놈이 막말을 내뱉는데도 놈을 싸늘하게 비웃어주곤 곧장 대표실로 향하는 엄마셨어요. 놈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놈과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상간녀까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런 놈들이 미처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대표실에 소환당했습니다. 대표까지 저희 엄마 앞에서 긴장해서 꼼짝도 못하는 걸 보고 놈도 일이 잘못 돌아가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개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며 일을 해오신 저희 엄마가 몇 년 전 인수하신 회사가 바로 남편이 다니던 회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가 바로 엄마이셨던 거죠. 저희 엄마가 손대고 있는 회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일일이 이런 걸 남편에게 전할 저도 아니었으니 남편 놈이야 까맣게 몰랐겠죠. 그렇게 고양이 앞에 놓인 쥐처럼 덜덜 떠는 남편 놈과 상간녀 앞에 친정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감히 내 회사에서 밥 벌어먹으면서 내 딸을 기만해? 너 같은 놈이 우리 회사에서 뭐 그렇게 큰 인재라고 없던 야근에 출장까지 만들어가며 전연하고 놀아나? 감히 내 딸을 두고 내 딸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내가 니년 놈들을 가만둘 줄 알았어?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기세인 엄마의 불호령에 그제야 사람을 잘못 건드려도 단단히 잘못 건드렸음을 실감한 남편 놈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젠 정말 미쳤었나 봐요. 저 이 여자랑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이게 어디서 누굴 천치로 보고 더러운 새치어를 놀리고 있어? 김 대표, 저기 두 년놈들 관련 서류 모조리 가져와. 장모님 제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장모님. 남편 놈과 상간녀가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바닥에 납작 기어서 파리처럼 기는 꼴이 아주 볼만했다며 호탕하게 웃는 엄마셨습니다. 그간 야근이며 출장을 핑계로 그 두 년놈이 법인카드를 긁고 돌아다닌 내역이 고스란히 까발려졌습니다. 그건 해고 사유는 물론이거니와 사측에서 소송을 걸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어요. 아마도 저희 엄마가 등판하지 않으셨더라면
같은 회사 직원끼리 일하느라 쓴 돈이라 착각할 법도 했겠죠. 저희 친정어머니 위치도 있고 하다 보니 엄마 입김으로 온 산에 그 지저분한 것들의 불륜 사실이 퍼져나가는 것은 얼마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인사위원회가 소집되었고 해고 사유는 차고 넘쳤습니다. 엄마가 회사를 나서는 순간까지 추잡스럽게 눈물 콧물 쫙 빼낸 얼굴로 용서를 구하는 남편 놈과 상간녀였으나 엄마 마음에 그게 와닿으리 만무했죠. 정윤아, 너 걱정할 거 하나 없다.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 그것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저지른 죄가 많아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그것들이 사람 굿이라고 살 일은 없을 게다. 고작 우리 회사에서 자르는 것만으로는 나 만족 못한다. 감히 내 딸을 능멸해놓고 우리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그런 개짓거리를 했는데 고작 그 정도로 벌이 되겠어? 엄마가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였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에 거침이 없는 친정어머니셨습니다. 해고와 각종 송사가 어지럽게 얽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저는 저대로 철저히 준비한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대차게 밀어붙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불륜 사실을 까발리고도 패악을 부린 놈이었으니 유책사유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판사님 앞에서 드러눕지 않는 이상 이혼소송이 완벽한 저의 승리로 끝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의 엄마의 힘을 조금 빌리니 남편놈 다니던 회사는 물론이거니와 업계에서 두 년놈이 매장되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 회사에서 불륜이니 횡령이니 분탕을 쳤는데 누가 그들을 써주겠습니까? 무일푼으로 회사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배상해야 할 돈은 넘치는데 제 취업은 요원해졌죠. 온 동네방네 폐륜적 불륜의 주인공으로 낙인 찍혔는데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둘 다 제대로 폐인을 만들어 놓았죠. 그러는 동안 계속 이렇게 당하고 있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었는지 놈이 저를 찾아와 울며 불며 비는 소동이 몇 차례 있었으나 저희 아버지와 친정오빠 메타작에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는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또 두들겨 맞고 싶으면 어디 한번 다시 나타나봐. 그땐 어디 한 군데 아주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놈 뒤통수에 소리치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워낙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해 놈을 망가뜨리고 나니 평생 한으로 남지 않을까 싶었던 기억이 오히려 통쾌한 승리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비록 저런 형편없는 놈과 살다 이혼까지 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제 편이 되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친정 식구들이 있다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입니다. 그런 친정 식구들 품에서 지난 일은 지난 일로 흘려보내고 여전히 제 일 열심히 하며 씩씩하게 살고 있어요. 제 결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해요.